분석의 결과는 단계에만 유용하며 차기의 예산 설정이나 피드백되어 유용한 정보를 정하지 않는다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차이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계획에다가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피드백하는 게 굉장히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강 부장이 일단 잘못됐네, 그죠? 잘못됐습니다. 1번. 황 과장은 그죠? 표준을 너무 있잖아요. 이상적인 표준을 정하면, 그죠? 너무 강조한다. 표준원가의 달성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 악화될 수 있는 신중을 기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표준 원가는 수시로 기업의 외부 환경에 따라 변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업데이트를 수시로 해주지 않으면 올바른 성과평가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가 계산을 왜곡할 소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힘든 부분은 사전에 과학적이고, 그죠? 과학적인 이 표준을 설정한다는 부분이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런 어떤 단점이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잘못된 거는 강 부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3번 한번 보겠습니다. 표준원가 차이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그렇게 보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차이 분석 표준원가는 한 3문제 정도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아셔야 될 건데, 우리 기본적인 있죠. 변동비를 분석하는 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 AQ 곱하기 AP, AQ 곱하기 SP, SQ 곱하기 SP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죠? 실제 산출량의 뭡니까? 실제 산출량의 허용된 표준 수량이 되겠죠. 표준 수량이라는 개념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변동 원가 계산이라는 건데요. 이게 실제하고, 이게 이제 변동 계산인데, 이거는 산출량 대비 변동 계산, 여기 있죠. 산출량 기준 변동 계산. 얘는 투입량 기준 변동 계산 이렇게 됩니다. 투입량 기준 변동 계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와 이 차이가 바로 뭐냐면, 동일한 거는 양이 같잖아요. 차이 나는 건 그 실제 가격과 표준 가격의 차이니까 이거를 바로 가격 차이라 하죠. 그죠? 가격 차이. 그죠? 그 다음에 얘하고 얘하고 차이는요, 능률 차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요거 만약에 직접 농업이라면 요거는 임률 차이라 하고, 변동 제조 간접비라면 소비 차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이해를 할 때, 그러면 결국은 가격 차이란 뭐 어떻게 내는 거죠? 가격 차이는. 가격 차이는 동일한 게 뭐죠? 가격 차이란 AQ는 동일하고 곱하기 실제 가격에서 표준 가격의 차이를 가격 차이를 하는 거고, 능률 차이는 그러면요, 뭐란 말입니까? 능률 차이는 여기 앞에가 표준 가격이죠. SP, 그죠? SP는 같잖아요. 표준 가격에다가 곱하기. 뭐를 곱하는 거죠? 우리 실제 수량에서 우리 SQ, 실제 산출량에 허용된 표준 수량을 뺀 나머지가 능률 차이가 되죠. 그러면 이런 머릿속에 딱 있다고 하면 이것들을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능률 차이란 사전에 정해진 표준 단가에 SP에 뭡니까? SP에 실제 수량이 뭡니까? AQ의 표준 수량, SQ의 차이를 의미한다. 이거 맞습니다. 그죠? 이거 맞고 올바르지 않는 겁니까? 두 번째, 가격 차이는 실제 단가와 표준 단가의 차이에, 여기 이제 실제 단가하고 AQ에서 표준 단가의 차이에서 곱하기 정해진 표준 수량을 곱해서 구한다? 이 부분이 표준 수량입니까? 이 부분이 표준 수량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잘못됐어요. 실제 수량을 가지고 곱한다. 요거 부분입니다. 그 정답은 2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직접 재료비는 사용했을 때 분리할 수도 있지만 샀을 때부터 분리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구입 가격 차이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직접 노무원가의 가격 차이가 발생이 만약에 분리했다고 하면, 그러면 결국 원가가 더 많이 들어갔다는 거니까 표준 임률에 비해서 실제 임률이 비하여
저렴하였다는 걸 의미하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표준임률이 100원 정도 될 거라고 하는데 얘는 150원이 든 거니까 뭔가. 그러니까 저렴했다 이 말이잖아요.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 잘못됐다는 거. 이 구조를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4번 한번 가볼게요. 자, 3일은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무시간에 따라 배부하고 있고 기존 족도는 3만 시간 월 제품 한 달을 만드는데 표준 직접 노무시간은 3시간이고 자료는 다음과 같다 했을 때 실제 제품 생산량은 얼마냐. 그러니까 실제 산출량, 제품 생산량이죠. 이 산출량이 얼마냐 뭐 이걸 물어보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 한번 조금 어려운 문제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좀 차분하게 간추려 봐야 될 부분이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요거를 좀 알면은 그냥 금방 할 수 있을 건데 요거 가지고 제가 일단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분하게 여기에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해서 딱 끊고 여기는 실제 그죠? 발생액 AQ 곱하기 AP A급 곱하기 SP SQ 곱하기 SP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요거죠. 그죠?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수량이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X를 구할 수 있는데요. 자, 지금 현재 여기에서 보니까 있는 자료를 간추려 보겠습니다.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 28,000시간이에요. 그럼 여기에 28,000 적습니다. 여기도 28,000 딱 적습니다. 자, 그리고 변동 제조 간접비의 실제 발생 원가는 요 금액이 뭐야? 요 곱하기 요 금액은 37,800원. 요 금액과 요 금액의 이제 차이가 뭐야? 요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요걸 소비 차이라고 해. 소비 차이는 4,200원 유리하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이제 소비 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4,200원 유리하단 말은 여기에서 요 금액을 빼서 유리하려면 이만큼보다 있죠. 네, 그러면 4,200원 대주면 되겠죠. 3,708번에서 4,200원을 해주면 42,000원 되나요? 그럼 요 금액이 42,000원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뭐를 추론할 수 있습니까? 요걸 일단 추론했잖아요. 1단계, 첫 번째 추론했어요. 그러면 추론하고 그 다음에 2단계 뭐를 추론할 수 있다? 요 2단계 요거 SP를 뭡니까? 요거 추론 이 두 번째 요거 나누기 요걸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요 금액은 1.5원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SP 요 금액도 자연스럽게 뭡니까? 요 금액도 1.5원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는 요걸 구해야 되니까 SQ를 구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있는 자료 볼게요. 능률 차이도 있네요. 그래서 능률 차이가 3,000원 유리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금액에서 요 차이가 뭡니까? 능률 차이가 될 것이고 3,000원 유리하단 말은 이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 결국은 45,000원이 돼야 되겠죠. 그죠? 45,000원이 돼야지 유리한 거니까. 그러면 요 금액에서 SQ라는 거는 결국 나왔죠. 그죠? SQ라는 건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SQ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준 족도는 3만 시간이고 제품 한 단위 만드는데 생산된 제품 한 단위를 만드는데 생산하는데 표준 직접 노무 시간은 3시간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3시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SQ에 보면 SQ에 3시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뭐였죠? 여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X가 되겠습니다. 몇 단위 만들었는데 이 부분이 뭐예요? 실제 산출량이 얼마인데 여기서 한 단위 있잖아요. 허용된 한 단위 만드는데 3시간이 든다 이거잖아요. SQ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SQ는 결국은 이걸 추론해 보면 결국은 X는 만 단위가 되겠습니다. 만 단위가 되고 그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될 것 같습니다. SQ의 정확한 개념을 잘 모르면 풀 수 없는 문제니까요. SQ의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5번 볼까요? 15번에 보면 우리 직접 재료 원가의 능률 차이를 물어보는 거죠. 능률 차이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조금 제가 이걸 집어넣어도 되는데 좀 편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능률 차이면 좀 편하게 하려면 SP는 동일하고 능률 차이란 말은 AQ가 뭐예요? SQ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능률 차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표준 가격을 찾아봐요. 표준 가격은 나와 있잖아요. 400원 나와 있고, 400원.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 그죠? 투입한 수량은 10,000kg 들었어요. 근데 표준은 얼마 들어간 거예요? 8,000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8,000 정도 들어갈 거라고 봤는데 얼마 든 거예요? 그럼 10,000kg 들었으니까 더 많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원가가 더 들었으니까 불리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거 2,000 하면 결국은 80만 원이 돼요. 플러스가 되잖아. 뿌리니까 뭐야? 불리하다, 그죠? 마이너스면, 여기가 마이너스 나오면요. 반대 유리하고, 플러스 나왔으면요. 불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80만 원 분리. 그렇게 해서 좀 간편하게 풀어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16번 보겠습니다. 자, 표준원가 계산에서 원가 차이의 방법인 매출원가 조정법의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거, 그렇게 되어 있죠. 이 표준원가라는 거는 결국은 실제 원가가 아니죠. 사전에 원가를 배분하고 나중에 실제 원가랑 차이를 분석해서 차이 나는 것을 실제 원가로 우리가 반영해 줘야 돼요. 그때 유리한 차이가 나오면 차감해 주고 불리한 차이가 나오면 가산해 주면 됩니다. 아까 전에 있죠. 불리한 차이 플러스니까 플러스 가산해 주고 유리한 차이는 마이너스니까 여기 차감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 맞죠? 매출원가 조정법을 사용하면 비례배분법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단기순이익이 크게 나타난다. 이 크게 나타난다는 말이 경우에 따라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불리한 차이를 조정한다 하면 결국은 원가가 많이 들 거니까 단기순이익이 작아질 것이고 유리한 차이라면 이 지문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은 1번이 잘못된 거고요. 매출원가 조정법은 모두 해당 차이를 매출원가에 가감한 차이를 조정하는 거 맞고, 그죠? 자, 매출원가 조정법은 매출원가에서 다 조정하기 때문에 나머지 거는요. 제공품 원가와 제품은 기존의 표준원가로 기록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7번 가볼까요? 17번부터가 이제 전부와 변동이라는 개념인데요. 이 전부 원가 계산은 원가를, 그죠? 원가 부착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변동원가 계산은 말 그대로 변동비만을 원가 요소로 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피할 수 없다라면, 즉, 원가를 회피할 수 없다라면, 조업도 증감에 따라 회피할 수 없다라면, 그런 것들은 원가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고정비는 조업도 증가에 따라 회피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회피할 수 없다는 원가는 자산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이 바로 원가 회피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변동원가. 이론적 개념이니까 1번 우리 알아둡니다. 좀 손쉽게 알려면 어떻게 돼요? 전부는 그냥 우스갯소리예요. 전부는 전부 다. 원가를 다 전부 다 부착해서 하자는 거고 변동비만 하자는 거는 고정비는 회피하자. 뭐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18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문제는 보면 우리가 전부 원가와 변동 원가 계산의 차이를 우리가 내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변동비와 결국은 전부 원가 계산의 차이는 뭐냐 이거죠. 변동 원가 계산이 있고 전부 원가 계산의 큰 차이점은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전부 원가는 그죠? 고정비도 원가에 가는 거고 제조원가를 보는 거고 변동비는요 그렇지 않죠. 고정비는 제조원가와 관련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차이점은 결국은 여기서 이 차이점은 뭐냐 하면 이 기말 재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변동원가 계산에 그죠? 우리 고정비가 그 안에 원가가 배부되기 때문에 더 이익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기초가에 있는 있잖아요. 기초에 있는 고정제조간접비 고정제조간접비하고는 빼고요. 그 다음에 기말에 있는 있죠. 기말에 붙어있는 고정제조간접비는 다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원가를 이렇게 내고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점은 지금 물어보는 게 변동원가에서 전부원가가 얼마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전부원가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보면 기말 재고액은 전부 원가 계산에 비해서 얼마나 변동했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는 전부 원가 계산을 얼마나 이쪽을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호가 뭔가 이게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100원인데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보면 700단위 생산했고 단위당 고정비는 20원. 이건 이제 그죠? 이거 챙겨야 될 그죠? 정보가 되겠네요. 그럼 지금 기말에 재고가 있는지 보세요. 기초 재고는 없대요. 그럼 반영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없고 기말 재고 수량은 100개가 있대요. 100개가. 100개가 있고 고정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원이니까. 그럼 요거는 200원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200원 여기 요 부호가 뭐야?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얼마나 변동할까요? 정보원가에서 200원이 감소된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변동원가하고 정보원가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9번 가보겠습니다. 19번에 가보면 우리 지금 얘는 우리 전부 원가 계산에 대한 매출 총이익, 공원이익, 우리 초변동 원가 계산에 재료비 처리당 공원이익 이걸 얼마인지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객관식에 대한 개념이니까요. 객관식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첫 번째 이제 초변동 원가 계산에 재료당 처리당 공원이익은 뭐냐면 그럼 판매량에서 뭔가 여기 보니까 판매량이 안 되고 있고 판매 가격이 이렇게 되네요. 그죠? 자, 쉬운 거부터 할게요. 초변동 변동 원가 계산 반대로 좀 할게요. 그 다음에 전부 원가 계산 가격은 전부 다 뭐예요? P는 500원이에요. 5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초변동 원가 계산은 뭐만 빼주는 거예요? 초변동 원가. 그죠? 여기 P가 있는데 여기서 오로지 재료비만 빼주는 거예요. 재료비. 여기 재료비만 빼주는 거죠. 재료비만 빼주는 게 바로 재료비를 빼줘요. 재료비만 요거죠. 150원이잖아요. 그럼 150원을 빼면 요 금액이 바로 재료 처리당 뭡니까? 재료 처리당 공원이익이 되죠. 그죠? 이거는 350원 되겠습니다. 여기에 단위가 2만 단위가 되니까 그거 하게 되면 요 재료 처리당 공원이익은 2만 단위 하면은 700원 되겠습니다. 그럼 요렇게 객관식은 요 두 개 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요 둘 중에 뭡니까? 하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볼 필요 없이 둘 중에 하나만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변동원가 계산은 변동비만을 원가로 보는 거니까 변동비 보겠습니다. 여기 공원이익이죠. 그죠? 공원이익은 바로 변동비만이죠. 하나, 둘, 셋. 변동 판관비까지, 공원이익은 변동 판관비까지 포함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 합하면 요거는 80원, 200원, 350원 이렇게 되네요. 그죠? 변동비는. 그럼 여기서 변동비는 350원이 되네요. 요거는 공원이익이 15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곱하기 2만 단위 하면 그죠? 300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뭐 구할 필요도 없이 뭡니까? 그냥 이 금액 3번이다. 그렇게만 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객관식 문제 정확하게 재료 처리 공원 이익하고 그 다음에 공원 이익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요. 공원 이익을 구할 때는 반드시 뭡니까? 판관비도 변동비는 다 들어간다. 판관비도 다 포함되는 개념이다. 판관비를 다 그죠? 변동비는 다 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걸 헷갈리지 않도록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0번 보겠습니다. 우리 3일은 전부하고 변동원가 계산 모두 사용하고 있는데 전부 원가 계산에서 실제 매출액 및 실제 매출 총익 및 변동원가 계산의 실제 공원이익은 모두 예상과 비슷하였으나 영업이익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전부 원가 계산에서 실제 매출액하고 이런 것들이 예상과 그진 다 비슷했대요. 예상했던 거랑. 근데 영업이익은 훨씬 예산에 못 미쳤대요. 그럼 도대체 어떤 요소가 그죠? 뭐 때문에 이런 있죠. 영업이익이 훨씬 못 미쳤다. 그럼 뭔가 원가가 더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제 매출 총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고정비 같으면 고정비 중에 판관비는 우리 전부원가 계산에서는 판관비에 대해서는 매출 총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죠.
그리고 공원이익에서는요, 변동비는 포함이 되고 고정비 같은 경우도. 그러면은 결국은 둘 중에 예상과 비교해서 영업이익이 하락되는 원인은 다음 중 어떤 것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게 뭘까요? 여기도 포함되지 않고 여기도 전혀 포함되지 않고, 그 포함되지 않는 요소 때문에 결국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하락한 거거든요. 그쵸?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고정비 중에서 뭔가 고정판관비 있죠. 고정판관비. 고정비, 판관비가 증가했다. 그럼 여기에서 공원이익에는 고정비는 고려되지 않잖아요. 그죠? 변동판관비는 고려되지만 얘는 고려되지 않고, 당연히 여기에서도 실제 매출 총이익에는 판관비는 관계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상보다 실제 고정 판관비가 너무 많이 증가해서 그런 원인을 일으켰다. 실제 영업이익의 하락을 일으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1번 한번 가볼게요. 21번에 보면 CVP 분석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CVP 분석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죠. CVP 분석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여야 돼요. CVP는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손익계산서 시점에 뭔가, 손익계산서의 매출량, 그죠? 판매량하고 손익분기 시점에 바로 매출액,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거는 단위당 공원이익에서 고정비를 나눈 거가 될 것이고, 이거는 당연한 공원이익률에서 뭔가 고정비를 나눈 거잖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보통 1순위 뭐부터 구하면 될까요? 좀 우리가 CVP 분석할 때 고정비부터 먼저 구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순위 만약에 고정